여러분이 필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한 규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굉장히 높은 품질 계수, Q 팩터가 굉장히 높은 경우를 만나게 돼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품질 계수가 높든 낮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계수는 이렇게 정의했죠. 자, 공진 주파수를 대역폭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계수가 높다는 뜻은 대역폭이 낮다는 뜻이죠. 근데 높다 낮다는 기준은 중심 주파수에 대해서 높은지 낮은지, 자,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통 설계한 거는 품질 개수가 10, 20, 뭐 이 정도 설계했는데 우리가 뭐 1000, 2000 정도 되는 품질 개수를 가진 필터를 설계한다고 하면 뭐 이론이 새롭게 바뀌는가 하면 이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회로 이론과 전자 회로에서 배웠던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필터 이론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설계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품질 계수, 그 Q 팩터가 굉장히 높다는 뜻은 인덕터와 커패시터 값, 그러니까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굉장히 정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값을 집어넣을 때 대충 넣으면 맞지 않고요. 정확한 값을 넣어야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인덕터와 카패시터 값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자적으로 뭐 라디오 채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예전에 썼던 라디오를 보면 손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손으로 돌리는데 아무리 내가 잘 돌려도 정확한 공진 주파수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수작업으로 찾아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생긴 거는 인덕터와 커패시터하고는 다른데, 자, 그게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필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금속인데 중앙이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유전체인데 뭐 플라스틱 같은 종류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플라스틱인데 그 외형을 잘 깎게 되면 이게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품질 계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굉장히 높은 품질 계수를 만든다고 해서 필터에 대한 이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보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직렬 공진 회로, 그러니까 Series Resonance Circuit인데, 자, 이걸 내가 예를 들어 10MHz, 그 다음에 대역폭은 한 20kHz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할까? 자, 근데 고민하지 말고 필터에 대한 공식, 공진 회로에 대한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으로 설계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파이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파이썬에 대한 그 설계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치값만 바꿔주면 우리가 시리즈든 패러렐이든 어떤 값이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시리즈 레저넌스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복사해 가지고 와서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파수 좀 높여서 10MHz. 10MHz는 10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10의 지수성은 2라는 숫자, 그러니까 엑스포넌트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2로 시작하니까 12, 6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0의 6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역폭이 AM이라든지 단파는 대역폭을 10kHz 혹은 20kHz를 사용합니다. 이건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 다음에 10kHz나 20kHz 했다고 해서
그 채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10kHz에서 20kHz 정도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역폭은 한 20kHz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품질 계수는 이 공진 주파수 나누기 대역폭이잖아요. 자, 얘가 대역폭 밴드위스입니다. 밴드위스. 그래서 이 품질 계수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터에서 자, Q는 자,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해서 한번 보고요. 자, 이때 직렬인 경우 우리 회로 잘 봐야 되는 게 소스 저항과 부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0옴과 50옴이 합쳐져서 100옴이 됩니다. 그래서 100옴으로 해야 되고 그때 L 값과 C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 자, 프린터에서 이제 C 값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C0 값을 타입캐스팅 하는데 일단 마이크로페럿으로 한번 단위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럿 계산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 대한 값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품질 계수가 500이 나왔네요. 이 품질 계수 500은 높은 값일까요? 낮은 값일까요? 감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값이에요. 웬만큼 만들어서는 품질 계수가 500짜리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장치를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덕터 커패시터 시중에 파는 거 붙여가지고는 절대 품질 계수 500짜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같은 거 깎고 금속에 구멍을 정밀하게 뚫어서 만들어 줍니다. 설계가 좀 까다롭긴 한데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커패시터 값과 인덕터 값을 여기에 맞추어서 해주면 바로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헨리가 꽤 큰 값이네요. 그래서 얘는 밀리로 바꿔주고 얘를 밀리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해주면 단위를 좀 띄우는 게 좋겠네요. 단위가 이제 나오게 되고 잠깐만요. 여기 C0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네요. 시리즈로 10MHz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피코로 가면 자 피코로 가면 얘가 얼마인가 하면 10에 많은 12승입니다. 자 피코로 가면 그 C0 값이 0.318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피코페럿 L0는 0.79 밀리헬리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계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정의했던 C0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때 얘는 2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피코페럿은 12승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L0 값은 밀리헬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값입니다. 얘를 바꾸어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못 맞춰요. 근데 컴퓨터니까 가능하고 요 값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값도 우리가 이 공연 주파수를 10MHz에 맞췄기 때문에 10MHz 근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 스케일로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 촘촘하게 볼 거니까 10MHz 기준이라고 하면 한 9.9MHz부터 해서 10.1MHz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는데 촘촘하게 보려면 501개 정도 볼까요? 굉장히 촘촘하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이 결과값이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로그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로그 스케일을 해제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메가에서 공진이 뜨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대역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촘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이 일어나면 페이저 값은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10MHz에서 공진이 일어날 때 그때 값이 얼마인가 봐야 되니까, 자, 여기 테이블에서, 자, 요 테이블에서 한번 봅시다. 요 테이블에서 보면 거의 10MHz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6.92, 마이너스 6.92가 최종 값인데, 조금 더 가야겠네요. 얘가 정밀도가 좀 낮으니까 그런 거라서 정밀도를 한 5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더 있네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메가니까 요 값인데 마이너스 6dB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밑에 숫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dB이 중심 주파수에서 값이 얼마인가 하면 거의 마이너스 6dB이니까 대역폭을 우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역폭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6dB이면 3dB만큼 떨어지는 값 찾으면 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9dB. 여기도 마이너스 9dB 찾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이게 증폭기는 아니라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만 가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보면 9.99MHz입니다. 9.99MHz. 여기 보면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9.99MHz. 9.99MHz니까 자, 여기 10MHz 기준으로 해서 얼마 떨어진 겁니까? 10MHz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10kHz 떨어진 거죠. 그죠? 자, 10kHz가 0.01MHz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자, 여기도 마이너스 9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9 찾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9는 10.01MHz. 자, 높은 주파수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쪽으로 이제 얼마 갔는가 보니까 10.01MHz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킬로헤르츠 기준으로 보면 10kHz. 근데 대역폭은 자, 요 값의 차이니까 빼주면 0.02MHz. 그래서 얘를 킬로로 바꾸면 20kHz. 우리가 설계하고 싶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렬을 한다. 자, 병렬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다만 설계 공식이 다를 뿐이죠. 병렬로 계산한 공식, 우리 지난번에 설계한 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자,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라서 이게 주파수가 얼마 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헤르츠로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없어서 문제인 거지. 자, 대역폭도 똑같이, 그래서 품질 계수도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은 우리 병렬 회로를 보면 병렬 회로는 이 50ohm과 소스에 있는 50ohm과 부하에 있는 50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50하고 50을 더하는 게 아니고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병렬 조건이니까 그게 25oh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똑같이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페럿 정도로 기준 잡고, 얘도 자 마이크로 헨리 정도로 기준 잡아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인덕터는 이 값을 더 밑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나노 헨리로 가고, 나노 헨리는 10-9승이니까 10-9승으로 가서 계산해 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자, 우리 요 설계값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와서 바꿔주면 됩니다. 커패시터는 마이크로페럿으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C제로 값 바꿔주죠. 자, 마이크로페럿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넣어 본 겁니다. 자, 반올림 하지 않고 계산된 결과 그대로 넣어줬고요. 인덕터 값은 나노입니다. 나노. 지난번은 마이크로였던 것 같은데 이번은 나노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렬 공진 회로 값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것도 좀 바꿔야겠네요.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하지 않고 리니어로 해서 자 9.9 자 메가헤르츠부터 10.1 메가헤르츠까지 자 이번에도 501개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값이 다시 한번 그려야겠네요. 자, 얘는 자, AV 그려주고요. 그럼 이 경우도 당연히 10MHz에서 공진 예쁘게 뜨겠죠. 자, 예쁘게 뜨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페이저 값. 자, 페이저 값도 자, 페이저 값도 공진되는 10MHz에서 0도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 테이블 하나 그려서 보면 AV 값만 한번 보겠습니다. 값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가 보는 거는 10MHz 근데 아까처럼 정밀도를 좀 높여서 보죠. 자 프리시전 5는 유효 숫자 5개 보는 겁니다. 숫자가 5개 생겼죠. 얘를 가서 보면 자 10MHz 근처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이 조건은 아까 봤던 조건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9.99에서 생기겠죠. 우리가 잘 설계했으니까 9.99에서 마이너스 9dB 생기고요. 그 다음에 10.01 10.01에서 또 마이너스 9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10.01 메가헤르츠에서 마이너스 9dB이 생기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품질 개수가 높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사용한 공진 회로에 대한 공식, 직렬과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한 공식을 써서 품질 개수가 높은 필터를 설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